악어가 여자 피 냄새를 그렇게 좋아한대. 일행 중에 생리가 있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전조가 생리하는 애가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 생리하는 걸 숨겼거든. 근데 악어가 그 피 냄새 따라서 와가지고 결국 배 2대 다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배는 분명히 다 뒤집어졌는데 한 절반만 즉사하고, 그나마 좀 빠른 사람들은 그 육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좀 살고, 미처 못 나온 사람들은 죽고 아마 그랬다고 하더라고.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유엔 영상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 지난번 유엔 영상을 제가 올린 이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엔하고의 첫 인연은 2015년 유엔을 방문한 거는 지난번 영상 올린 그것이 처음이었지만, 유엔하고의 첫 인연은 2009년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유엔하고의 제 첫 번째 인연, 그 사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그 안에 내부 상황을 제가 꼭 여러분들하고 얘기 더 나누고 싶고, 그 유엔하고의 제하고의 첫 번째 인연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안에 당시 사건들의 그 세부 내용을 제가 조금 오늘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북한을 2006년도에 탈북했거든요.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넘어왔을 때 중국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범죄 인도 협약이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범죄 인도 협약이라는 그 계약 때문에 탈북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을 넘어왔는데, 그러한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중국의 남성들하고 인신매매 혼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다음에도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이 외교 관계라는 명분이라고 말하면서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강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강제 북송될 일이 없는데, 난민으로 인정 안 하고 경제적 도주자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명칭을 달아놨습니다. 그런 명칭 때문에 결국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강제 북송이라는 이 공포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저 역시도 그 트라우마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중국에 넘어간 지 한 달 만에 제가 중국 공항까지 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해 시도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됩니다. 산채로 당신들은 나를 북한을 못 보낼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군 장교였고 당원이었고, 양아버지가 그때 당시 현직 사단정치원까지 하는 이런 고위층 자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탈북민들이 넘어가서 그냥 노동 단련대 감옥 가고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정치범급으로 저희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고 제가 그때 공안에 끌려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자해 시도를 했는데, 중국 남편이 그 현장을 보고 중국 가족들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당시 제가 임신된 줄도 모르고 탈북하는 바람에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자해 시도를 하는 광경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다 나니까 중국 가족들이 도움으로 결국은 위에서 압력으로 저를 당시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풀렸지만 중국에서 사는 그 2년 9개월 동안에 그때 그 공항까지 끌려 올라가서 제가 자해 시도를 했던 그 트라우마는 중국에서 사는 내내 저를 단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중국을 또다시 탈북을 하게 되는 제2의 탈북을 저는 하게 됐죠. 그럼 첫 번째 탈북 북한을 하고 두 번째 탈북 중국이라는 걸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모두가 겪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탈북이 어찌 보면 탈북민들의 가장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 중국 탈북이 북한 탈북보다 정말로 더 힘들었어요. 중국이라는 탈북 자체가 워낙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북한이라는 탈북은 항 하나를 넘으면 끝이지만, 중국이라는 건 중국의 그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넘어서야, 그래야 이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데, 중국 국경까지도 오면 바로 국경이 또 넘어서는 게 태국 국경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중국 국경까지 오게 되면 권명 쪽으로 오게 되면 정글을 넘어야 되고, 몽골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사막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한 큰 이 넘어야 이제 그나마도 또 다른 국경에 갈 수 있거든요. 몽골 쪽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은 사막을 넘어야 이제 몽골 국경 경찰하고 만나면 그때부터 사는 거고, 이제 내륙으로 해서 남쪽으로 탈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명 쪽으로 해서 중국 국경을 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정글이 있습니다. 그 메콩강을 낀 중국의 그 정글, 중국하고 미얀마, 라오스 이 국경들이 다 엉키설키 이렇게 엉켜있는 정글이 있는데 그 정글을 넘어서 저도 그 길을 택했거든요. 그 정글을 넘을 때는 진짜 리얼로 승냥이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나는 그때 진짜 리얼로 그러니까 방송에서 듣는 늑대 울음소리는 그냥 음악같지. 근데 리얼로 듣게 되면 그 밤중에 리얼로 그 늑대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이 몸에 털이라는 털이 다 일어나.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 잔등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잔등에서 땀이 흘렀는데 솜털이 이렇게 다 쏟아나니까 옷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그 속으로 이제 땀들이 흐르는 거야. 사람 머릿속에는 솜털이 다 있거든. 그 털까지 다 쏟아나니까 옷이 젖질하니까 내 분명히 땀을 흘렸는데 그 정도로 그 소름이 돋고 실제 리얼로 이렇게 늑대 울음소리 듣게 되면 진짜 무섭거든요. 더군다나 그 야밤중에 우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을 땐 음악 같지만 가까이서 들을 때는 진짜 공포거든. 중국 국경을 넘을 때 일단 밤 9시에 출발하는데 새까만 야밤에 불을 아예 못 켜게 해. 정말로 흑밤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특히 그런 떠나는 날에는 달이 없는 날에 떠나거든. 진짜로 새까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로 새까맣고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서 이렇게 더듬질해야 사람이 알릴 정도로. 그리고 특히 그렇게 출발하는 날엔 보름달이 있을 때 출발 안 해. 달이 있는 날엔 무조건 패스. 보름달이 딱 지는 날부터 새까만 날 딱 그 기간을 정해. 그래서 한 달에 2조밖에 못 가. 2주에 한 조씩 출발하거든. 그 보름달이 안 뜨는 그 주기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 초소가 저기에 불빛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거든. 우리 쪽에서는 숨소리 한번 넘어져도 울지 마라. 웃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 구간 지나가는 1시간 동안은 새까만데 진짜 가다가 나도 몇 번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흙탕을 짚고 뭘 짚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애기들 가게 데리고 넘어갈 때 수면제를 먹이거든. 그때 애기들이 울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 같은 저 12명이 다 같이 죽어야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실탄 난사가 들어오거든. 그리고 바로 조명이 들어오고 진짜 리얼로 어떤 격전장을 몰래 진입하는 이런 전투장이야. 말 그대로. 거기에서 내가 북한군에서 유격전 이런 훈련들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야간 일을 나는 많이 했잖아. 특히 그 국경 초소를 쫙 넘게 되면 이제 철조망이 허술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철조망도 쭉쭉 찢어가지고 쑥 넘지. 그럼 이제는 중국 땅 벗어났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안도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전쟁은 거기서부터 온 거야. 이자 그 흑칠밤에 그 국경 초소, 청구가 있는 그 국경 초소 앞을 지나는 건 그건 일도 아닌 거야. 그건 오히려 호강이었던 거야. 그건 평지거든. 그때 당시 우리한테 이제 용달 트럭 사람을 실어. 근데 문제는 이 트럭이 위에 뭐 방풍이 있거나 사람이 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잡을 수 있는 게 또 아니야. 그렇다고 적재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적재함이 사람 전갱이 절반밖에 안 와. 사람 무릎부터 요 발목까지 절반 그 정도가 지금 트럭 높이야. 그리고 트럭이 냈다 달리는데 평지를 달리면 그나마 괜찮기를 하지. 급 45도 각으로 되어 있는 이 산을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상상이 안 돼? 사람이 뒤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 출발할 때 우리한테 딱 뭐라 하냐면 부럽거든. 마지막 목적지 갈 때까지 한 명도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면 너네 다 못 간다. 누가 떨어지고 부상당했다 해서 차를 못 세운다. 왜? 얘네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니까. 여기에 야생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누구도 못 산다.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공포였어. 그리고 딱 출발하는데 산 급경사 쫙 올라가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잡을 때가 이 앞에밖에 없거든. 운전석 그 뒤에 그것밖에 잡을 수가 없거든. 근데 12명이 그거 다 잡냐고. 그게 한 서너 개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지함 만들어서 적지함 틀을 잡는데 여기에서 잘못 덜컥하면 한 명이 툭 튕겨나와도 모를 판이거든. 필사적으로 안 떨어지려고. 근데 급경사다니까 위를 딱 올라가게 되면 12명이 붙어있는 게 다 뒤로 밀려. 그러니까 왁 하고 뒤로 밀렸다가 또 다시 앞으로 내려가면 12명이 다시 앞으로 왁 하고 밀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급경사를 그냥 최소한 피하기 위해서 굽인도리는 많아도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갔다 직각으로 떨어진 건 거진 없잖아. 진짜 위험하거든. 사람이 아예 안 다니는 길이 아예 없는 데를 차가 가는데
우리 오기 전에 이거 자연재해 났나 봐. 나무가 크하게 이게 가운데 뚝 떨어져가지고 도로를 막았더라고. 한 놈이 그러더라고.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내리고서 우리 보고 너네 중에 힘 좀 쓸만한 애들 내려서 저 나무 치워라. 안 그러면 이 차 못 간다. 그거 어떻게 해서 별 수 있나? 체격이 큰 사람 한 몇 명이 가서 나무를 치웠지. 그 다음에 다시 차 올라타고 가. 자기네 또 무서워서 안 내리니까 우리 보고 내리라고. 그리고 차가 끝까지 쫙 달리는데 이놈의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밤새 그 지랄하면서 한쪽으로는 밤새 늑대 울음소리 계속. 이게 늑대들이 이게 차불빛이 유일하게 이게 하나니까 따라오더라고. 계속 그 늑대 울음소리 이놈들 계속 우리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날 밟을 때까지 계속 그리고 달렸어. 그리고 달리다가 차가 뿌릉뿌릉 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거야. 보니까 목적지 거진 다 왔는데 차가 마지막에 결국 고장이 난 거야. 거기까지 와서. 그러고 보면 그 차도 든든해.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 산이 해발 한 800m 산인데 그 산 중턱에다 우리를 세운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 산이 싹 다 불태하더라고. 싹 다 불태워서 그늘지도 하나도 없고 벌써 그때부터는 햇볕이 뜨거웠어. 그 아침 시간인데도. 근데 그 해발 밑에 내려가야 이제 저 보트를 탄대. 조금 더 가야 이제 원래는 보트 타는 앞에까지 우리를 해기를 됐는데 결국은 차가 그 지랄을 하면서 밤새 달리다 나니까 차가 고장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 밑에 내려가래. 근데 내가 한눈에 딱 봐도 거기 산들은 100% 급경사더라. 이게 급경사인데다가 이 나무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불태한 나무를 다 끌어낸 상태고 지금 뿌레기만 나간 거야. 그때 왜 그렇게 됐나 해서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가 싹 다 녹차밭이 됐거든. 녹차밭을 하기 전에 결국 우리가 통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나무 뿌레기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야. 이게 내려가다가 잘못 굴르게 되면 어디 하나 찔리게 되면 그대로 부상도 부상이지만 창자 같은 거 잘못 튀기면 그 자리에서 즉사거든. 모르는 애들은 서서 뻣뻣하게 걸어 내려가는 거 금방 내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산길을 못 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절대로 서서 내려가지 말고 앉아서 내려가라. 두꺼운 나무 껍데기 엉덩이에다 깔고 나무 구루터기들을 내려가면서 경사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쫙 미끄러 내려가거든. 그러기 때문에 쫙 미끄러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다가 구루터기를 발로 어그제기를 발로 이렇게 막으면서 옷 더러워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 구루터기를 다 끌어안으면서 천천히 내려가라. 절대로 덤비며 내려가지 마라. 8시에 배가 출발한다는데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6시였거든. 한 4시 좀 지나니까 늑대 울음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조금 괜찮아하면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2시간 동안은 충분히 모두 내려간다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 한 2시간 반쯤 걸렸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데리고 내려간 사람은 임산부였거든. 안 내려갔다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평양에서 무용하던 사람인데 와 환장하겠더라 진짜. 이게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여자가 나하고 같은 일행이었는데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하나는 15살 남자아이하고 13살짜리 여자아이 2명이었거든. 이 3명이 일행에 지금 나까지 이 4명이 원래 일행이었거든. 그러다가 다른 일행들하고 지금 합쳤는데 엄마 안 내려간다 하니까 애들은 서서 딩딩 발 동동 구르며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니네가 내려가는 게 지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먼저 너네끼리 내려가. 엄마는 내가 데리고 갈게. 그 다음에 발 여기 디대라. 뭐 앞에서 인도하면서 진짜 힘들게 난 뭐 그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 배가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무사히 내려가서 출발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위에서 해가 내렸죠. 이거 거긴 남쪽이잖아. 우리는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 위에서 해가 내리쬐 있는데 얘네가 물도 안 준 거야. 식사도 없고 전날 저녁에 먹은 게 지금 전부였고 그때까지 우리는 물 한 모금 아무것도 못 마셨는데 강을 따라 내려가니까 우리가 물 마시고 싶잖아. 물을 마시려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다 같이 죽겠냐고. 여기서 우리 출발하기 전에 얘네가 생리검사했거든. 그렇고 그래. 악어가 여자 피 냄새를 그렇게 좋아한대. 일행 중에 생리가 있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전조가 생리하는 애가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 생리하는 걸 숨겼거든. 근데 아그가 그 피냄새 따라서 와가지고 결국 배 2대 다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배는 분명히 다 뒤집어졌는데 한 절반만 즉사하고 그나마 좀 빠른 사람들은 그 육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좀 살고 미처 못 나온 사람들은 죽고 아마 그랬다고 하더라고. 우리 출발하기 전에 그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물에다 손 엿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검은 아닌 검은인 거야. 위에서 해는 내리쬐이지 우리는 목이 갈라 터지지. 물 한 모금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밑에 물은 흘러. 물이 흐르는데 물을 못 마셔.
이게 진짜 고문이거든. 거기서부터 우선 한 서너 시간 아침 8시 반쯤에 출발해서 한 12시 다 되도록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갔던 안반 이런 우리 잠깐 휴식시키는데 그때야 태국 쪽에서 태국 라면하고 물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야 우리가 물 마시고 마른 라면을 거기서 조금 뜯어서 조금 요기를 했어. 근데 뭔 맛인지 도저히 못 먹겠더라. 배는 고픈데 진짜 못 먹겠더라. 난 물로 대체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인 거야. 이때부터 얘네가 여기서 한번 탁 텀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도착하잖아. 점심시간에 무조건 여기 도착하는 게 얘네 목표더라고. 이 점심시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태국이 정면에 보이고 오른쪽이 미얀마야. 그리고 왼쪽이 라오스야. 근데 이 메콩강이 여기에서 삼각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더라고. 이 삼각으로 갈라지는 이 정면 태국 땅 앞쪽의 강들은 절반 강은 태국 구역인 거야. 강을 통해서 세계 국경이 나눠진 거지.